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동영상 강의를 여러 과목을 지금 몰아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잠깐 쉬면서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왔습니다. 자, 협동조합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 협동조합의 설립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자, 2012년도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53개죠. 2013년도에는 갑자기 3,000개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15,920개입니다. 자, 그러면 2012년부터 19년까지 거의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53개에서 설립된 협동조합 수가 15,920개로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대략 한 300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협동조합이 정말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자, 이거 달리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나온 이제 통계고,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만을 한번 보면 대구 광역시 자체로만 봤을 때 협동조합 현황 2018년도 이제 요 통계밖에 지금 못 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나와 있죠. 거의 한 1,000몇백 개가 넘습니다. 대구, 합계가 여기 나와 있네요. 다 합치면 한 660개 정도, 대구 지역에서만 협동조합이 한 650개, 660개 정도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제일 많죠. 동구가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11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구, 중구, 뭐 이런 순서로 돼 있네요. 그래서 달성군이 조금 적지만, 보면 이제 동구나 수성구, 중구 이렇게 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밀집 지역에 훨씬 더 이제 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앞에 표를 다시 보시면 왜 그러면 2012년하고 1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원이 이루어져요, 협동조합에 대한.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사회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 정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눈을 돌린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중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너네가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그 전에는 53개에 불과하던 협동조합이 2013년도부터 급격하게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구 지역에도 뭐 600개 가량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그 빅핸즈라고 하는 커피숍이에요. 근데 이 빅핸즈가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 커피숍 운영을 통해 가지고 에이즈 환자와 관련된 분들의 자립을 돕고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작년인가요? 그때까지 2개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한국가스공사 신소동 그 대구 혁신도시에 가스공사 1층 로비에 이제 3호점이 창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호점 앞에서 이제 그 촬영을 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보면 뭐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서 그 협동조합에서 커피 전문점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이게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조직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진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뜻하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쯤 되면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가 궁금하실 텐데요. 두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의 수익 발생 시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고용형,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기여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증진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각종 정책적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부가금 면제 혜택과 지정 기부금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경영 지원을 통한 경영 컨설팅과 조합원 교육 지원, 판로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 그러면 협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부터 뭐 농협협동조합도 있고 축협도 있고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셨을 텐데 이제 이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성해서 협동조합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뭐냐면 자,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이게 이제 사업체의 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이 협동조합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느냐?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기준에 맞아야만 우리가 협동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추상적이죠. 여기서 이제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게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건 뭐죠? 소유를 일반 기업은 어떻게 되죠? 자본금을 가장 많이 출자한 사람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표이사고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협동조합은 소유를 개인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협동조합에 가입한
자, 그 두 번째 있는 거죠. 공통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모인 사람들이 그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당연히 뭐죠? 소유자, 모든 사람이 소유자니까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누구가 많이 냈든지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자금은 본인이 알아서 낸다. 차등을 둘 수 있다.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민주적 운영은 뭐냐? 모든 사람이 그 협동조합의 경영, 운영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 1인 1투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공동소유이긴 하지만 출자금을 1,000만 원을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정할 때는 1,000만 원을 낸 사람이나 10,000원을 낸 사람이나 똑같이 투표권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적 운영의 대표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같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이 국제 조직 협동조합 조직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한 협동조합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자, 협동조합이란 훨씬 더 이제 아까보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죠.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자, 어떻게 영위한다?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협동조합은 결국 뭐냐면 생산활동을 한다. 구매 생산, 그러니까 영업활동,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한다. 이게 첫 번째죠. 근데 경제활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협동으로 영위한다라고 하는 게 협동조합의 특징인 겁니다. 자, 앞부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여기까지는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협동으로 영위한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 이제 코오퍼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동조합을 이미 협동조합이 있지 않았느냐?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신협, 생협,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타 새마을금고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협동조합을 자꾸 강조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여기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신협, 생협 이런 것들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아까 협동조합의 정의에서 뭐였죠?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형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다 아니다를 가릴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굉장히 뭐 다 아시고 굉장히 규모도 크고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물론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성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런 조직들은 국가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보호 육성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조직화되고 국가가 간섭을 해서 사실은 상당히 자율적이거나 자발적인 형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농협의 대표, 이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꼽는데 단위 농협이 아니라 이제 농협 중앙회 같은 경우죠.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아온 거죠. 예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농협기본법, 농협법, 수협법, 축협법 이런 게 임협법이 따로 있어서 이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의 형태로 조직된 이 협동조합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안 만드는 겁니다. 그냥 기업 형태로 하면 여러 가지 상법상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그 인정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도움받는 것도 없고 지원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굳이 이걸 왜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법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농협, 수협, 축협 이런 데는 당연히 잘 되죠. 근데 개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이외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들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고 이제는 정부 정책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는데 너네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에 만들어지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협동조합 만들면 우리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시장 내에서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협동조합을 대거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그죠? 농협, 축협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자, 굳이 농협, 축협 이런 개별법이 있는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맥락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으니까 협동조합은 아까 정의에서 뭐라고 그랬죠? 조합원들의 권익을 기본적으로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권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목적을 더 강조하는 협동조합을 하면 더 많이 지원해 줄게. 이렇게 이제 특별한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회적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 중에서 뭐죠? 조합원들의 권익 이런 얘기보다도 뭐가 먼저 나오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죠. 조합원들의 권익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공동체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조합원보다도 더 넓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별도로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거를 하느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자기 협동조합 활동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영역이 뭐냐?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리 및 복리 증진. 이거를 조합원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도 뭐 개선하고 증진시켜야 되지만 사업 영역 자체를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라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인데 이거는 크게 보면 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밖에
공익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이건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으니까. 자, 공통점은 여기 이제 제가 따로 빼놨죠.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어쨌든 달려면 최소한 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적 의결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협동조합의 기본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협동조합이건 사회적 협동조합이건 차이를 두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자, 근데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목적이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핵심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더 활발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더 붙는 거죠. 뭐죠?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공식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내용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죠.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40% 이상을 지역과 관련된 공적인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제 사업 범위 내에서 40% 최소 40% 이상을 해야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도 어떻게 하죠? 여기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지역자치단체가 이거를 관리를 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죠. 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남으면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요. 배당한다는 건 나눠준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해서 이익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을 금지해 놓고 있어요. 자, 뭐로 쓰라는 거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협동조합은 당연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영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의 형태를 일반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즉 조합이 이익을 남겨서 그걸로 축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혜택이, 여기 보시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직접적인 혜택이 없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형태,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혜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관리 감독을 국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또 하나가, 협동조합은 문 닫아버리면 남은 자산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면 돼요. 그걸 청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남은 자산을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고로 환수됩니다. 즉 사회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얘기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니까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참고용으로 내놓은 표입니다. 자, 그럼 협동조합은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위에 이제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매출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원가를 계산해서 잉여금이 나오면 이제 이 돈이 남는 돈이다, 이윤이다라는 건데, 요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협동조합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잉여금이 남는데 결국은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을 구분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는 잉여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상법상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는 뭐죠? 잉여금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전부 다 가져갑니다. 100%. 근데 여기 보시면 협동조합의 형태가 다양한데 이 협동조합 형태는 잉여금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된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자 협동조합은
이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잉여금이 나오면 누가 가져가느냐? 사업자가 가져갑니다. 즉 앞에 협동조합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원협동조합은 직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거고 돈이 남으면 직원들이 가져간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이거 주위에 많이 있죠. 소비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거기서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이 남으면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 어떻게 돌려주느냐? 상품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해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와 직원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주체가 집단이 여러 개가 모인 걸 다중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건데 자 결국은 뭐죠? 다중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잉여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까 여기 있는 4개는 일반 협동조합인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누가 가져가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이해관계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역사회든 어디든 공적인 공동체로 잉여금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거는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자, 우리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공동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7가지 원칙을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합원. 그러니까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폐쇄적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조합원이 되면 다른 조합원과 똑같은 결정권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성과 독립성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농협이나 뭐 수협 같은 얘기겠죠. 정부가 정치적으로 농협 조직을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정치나 또는 다른 경제 조직에 대해서 종속적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니까 조합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그 5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국제협동조합연맹입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협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을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다른 협동조합, 원두를 유통하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서로 돕자라는 겁니다. 또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도 있을 것이고 용기도 있을 것이고 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탁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들 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영역을 넓혀가자. 이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제 7가지인데 이 중에서 내부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요 4가지. 1인 1표제, 자발성, 개방성, 조합원 참여, 그 다음에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뭐죠?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되고, 협동조합 간 협동해야 되고, 정치나 다른 어떤 조직에게 종속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7대 원칙이 있는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이 원칙을 지키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두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만들었던 원칙 12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이제 그 체계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이 끝났는데 대충 한 26분 정도 되네요. 동영상 강의 한 꼭지당 한 25분 정도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힘드실 테니까. 그래서 자, 협동조합이 뭐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동조합은 어떤 원칙으로 운영이 된다. 이 3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협동조합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협동조합이 뭐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번째로 협동조합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